요즘 가을 운동회와 가을 소풍의 계절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초등학교 시절 생각이 많이 나네요. 교문으로 이어진 언덕길을 오르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면 보이던 파란 하늘, 텅 빈 운동장이 울려 퍼지던 교가, 머리를 흔들어 비듬을 털어내던 포플러 나무, 친구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응원하는 소리. 그렇게 어린 시절의 가을이 추억의 소인을 찍어서 그림 엽서를 보내는 그런 계절인데요. 어린 시절 학교를 찾아가서 운동장이 얼마나 좁아졌나 확인해보는 것도 일상의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람 백승주입니다.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 이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보건복지 가족부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책 읽는 사람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홍성화의 한일 고대사 유적 답사기를 만나봅니다. 이 책은 어떤 부제가 붙어 있냐면요. 영산강에서 교토까지 역사의 질문을 찾는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이 책은 저자가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일본석이라는 역사책 한 권 때문에 탄생됐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기록됐던 그 일본의 역사 기록.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고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 궁금증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왜 독도 문제 등등 한일 간의 역사 논쟁은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는 걸까요? 고대사에 대한 이 두 나라 일반 시민들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나 큰 이유가 뭘까요? 이 책의 저자인 홍성화 씨는 이렇게 짐작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편찬된 사서들이 그들 나름대로 인식과 자국중심적으로 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20년경에 썼던 일본서기와 같은 그런 책들도 일본의 천황주의적 입장에서 썼던 이제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것들이 그 이후에 내려오면서 일본인들 사이에 그 확대 재생산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책들의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해서 편찬했기 때문이라면 이제 현 시점에서 두 나라 역사학자들이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고대사라고 하면은 한국 고대사만 이제 봤던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구리격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그 사서, 자국의 사서만이 아니라 각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사서들을 같이 보면서 그 폭넓게 그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행간의 진실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수수께끼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 첫걸음은 영산포에서 시작되는데요. 저자의 첫걸음을 옮긴 책장으로 동행해 봅니다. 차라리 울어보거나 이 칙칙한 어둠 몰고 소리 없이 숨 죽여 울어보거나 밤마다 산마루 넘어와서 시커멓게 다가와 두 손 내미는 그 못다한 세월. 동틀 무렵 달리던 차가 어느덧 메마른 강가에 도착했다. 순간 젊은 시절에 부르곤 했던 영산강이란 노래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몇 년 만에 불러보는 노래인가? 거뭇하게 뻗어있는 13번 국도를 따라 나주 시내를 통과하자 영산강이 눈앞에 나타났다. 옛날에는 영산강을 금강이라 불렀다고 한다. 아마도 영산현이라는 행정구역을 끼고 있어서 지금의 영산강으로 바뀐 듯 싶다. 신중동구 여지승남에 따르면 원래 영산은 흑산도를 가리키는 지명이다. 고려 말 남해안을 누락질하는 왜구를 피해 나주 남쪽의 남포 강가에 와서 살았던 흑산도 사람들이 지명을 그대로 옮겨 영산현이라 부른 것이다. 영산포는 전라도 조은의 중심지로서
조선 중종 때 법성포로 조창을 옮기기 전까지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번성했던 포구 가운데 하나였다. 땅끝 해남으로 가는 전라도 길은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눈이 시리도록 펼쳐져 있다. 황토길은 마치 쿨렁쿨렁 웅성거리며 흘러가는 강물처럼 방죽을 무너뜨리며 굽이쳐 뻗어 있다. 신발 밑창에 시뻘건 흙무더기가 연시 묻어나도 그 흙내음만으로 절로 흥이 나는 정겨운 걸음이다. 영산포에서 남쪽으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문득 반남 고분군이라는 이정표가 보였다.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삼거리이다. 순간 남쪽으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덜컹거리는 오른쪽 길로 치달렸다. 얼마쯤 달렸을까? 너른 벌판 위로 거대한 무덤들이 여기저기 솟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마치 경주의 대능원이나 노동동, 노소동에 온 듯 착각할 정도로 왕릉처럼 보이는 거대한 무덤이 장관을 이루었다. 반남면 한가운데 자리한 자미산을 중심으로 대안리, 신촌이, 덕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다. 동네 곳곳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듯 집과 무덤이 한 식구처럼 어우러져 있다. 게다가 무덤 모양도 그동안 좀채 볼 수 없었던 사각형, 사다리꼴 모양이었다. 남도의 들판에 무슨 연고로 이토록 많은 무덤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 영산강에서 교토까지 역사의 질문을 찾는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한일 고대사 유적 답사기. 홍성화 씨의 발자취를 내일도 이어서 따라가 볼 텐데요. 지나간 역사에서 진실을 건져내기 위한 조건, 그것에 대해서 홍성화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선은 사설을 문자 그대로 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자의 그 행간을 읽어서 그 안에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뜻을 유추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만 너무 치우쳐갖고 편향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가면서 유물 유적도 볼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좀 역사의 진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와 문북TV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백승주였습니다.